새벽 4시 30분. 경기도 외곽의 재개발이 중단된 빌라촌. 수연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녀의 신발장에는 뒷굽이 다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다. 수연의 삶은 늘 겨울이었다. 5년 전 갑자기 쓰러진 친정아버지를 병수발하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병원비 영수증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남편은 수연의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쓰고는 행방불명되었다. 수연에게 남겨진 것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어린 딸 유나였다. 그녀는 낮에는 병원 간병인으로 밤에는 식당 설거지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3시간 이상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다행히 딸 유나는 옆집 할머니가 친손녀처럼 돌봐주어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같이 놀아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수연은 선한 병원 로비로 들어서며 차가운 손등을 입바람으로 녹였다. 지하 간병인 대기실. 수연은 물 빠진 분홍색 앞치마를 매며 거울을 보았다. 32의 나이. 또래 여자들은 예쁜 옷을 입고 카페에 앉아 있을 시간이지만 수연의 얼굴은 영양실조와 과로로 푸석했고 손등은 독한 소독약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다. 이수연 또 늦어? 404호 가라고 했지. 거기 영감탱이 보통 아니니까 각오해. 돈도 없는 노인네가 성깔만 있어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 내가 맡아서 해. 수석 간호사 강 팀장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수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에게는 이 일자리마저도 유나를 지킬 마지막 밧줄이었기 때문이다. 4층 끝자락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404호. 그곳엔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노인 김영호가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산 송장 같았다. 어르신 새로운 간병인 이수연입니다. 몸 좀 닦아드릴게요.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인은 대답 대신 쉰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꺼져. 너희 같은 것들 내 장기라도 팔아먹으려고 온 거지? 다 필요 없어. 그는 수연이 정성껏 끓여온 보리차 컵을 내동댕이 쳤다. 깨진 유리 파편이 수연의 발등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노인의 메마른 눈동자에 담긴 두려움을 먼저 보았다. 수연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렇게 나를 세우는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라는 것을. 치매로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도 처음엔 저렇게 세상을 향해 지저댔었다. 퇴근 후 한평 남짓한 단칸방. 유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잠결에 속삭였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힘들지 않았어? 수연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었다. 아니 아주 멀리서 여행을 오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피곤하신가 봐. 그래서 짜증이 많으셔. 유나는 다음날 아침 엄마의 가방 속에 자신이 아끼던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몰래 넣었다. 이튿날 수연은 노인의 욕설 속에서도 묵묵히 따뜻한 물로 그의 발을 씻겼다. 어르신 제 딸이 할아버지 보시라고 그림을 그렸대요. 제목이 우리 할아버지래요. 라며 유나가 몰래 넣은 그림을 내밀었다. 수연이 내민 그림에는 머리숱이 적은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수연과 유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영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김영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겨울 바람이 창틈으로 파고드는 밤 김영호는 심한 오한을 느꼈다. 병원 측에 히터를 추가로 요청했지만 입원비도 밀린 환자가 요구가 많다며 거절당했다. 할 수 없이 수연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구제시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찾은 갈색 울 베스트. 헌 옷이었지만 포근했다. 수연은 유나와 함께 밤새 보풀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향기 나는 비누로 손빨래를 했다. 어르신 이거 입어보세요. 시장에서 산 헌 옷이지만 정말 따뜻해요. 제가 밤새 다렸어요.
김영호는 수연이 채워주는 단추 하나하나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그 어떤 명품보다 간병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온 2만 원짜리 조끼가 그의 심장을 더 뜨겁게 데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를 메우던 차가운 침묵은 유나의 천진난만한 재롱 섞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수연은 환부에 소독약을 바르는 대신 유나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칭찬 스티커나 서툰 솜씨로 적어 내려간 편지 내용을 조잘조잘 들려주었다. 김영호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유나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굽어있던 등 뒤로 희미한 생기를 띠며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수연은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갑자기 들이닥친 아버지의 병환, 남편이 남긴 사채 빚, 그리고 매일 밤 딸의 얼굴을 보며 몰래 삼켰던 눈물까지.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지저대는 광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고생을 지켜보는 아비의 서글픔이었고 모진 풍파를 견뎌온 동지에게 보내는 깊은 위로였다. 마치 아주 오래전 예기치 못한 폭풍 후에 헤어졌다가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처럼. 비좁은 404호 병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난과 병마에 지친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는 가장 따뜻한 대피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영호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가장 추운 날이었다. 응급수술비 3천만 원. 병원장은 수연을 불러 차갑게 통보했다. 오늘 내로 예치금 안 들어오면 호스피스로 보냅니다. 수연은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을 하였지만 냉정한 병원장에게는 소용없었다. 그녀는 결국 유나의 손을 잡고 부동산으로 향했다. 5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전세 보증금. 그것은 두 모녀가 비바람을 피할 마지막 성벽이었다. 사장님, 제발 복비는 나중에 드릴게요. 오늘 바로 돈 좀 빼주세요. 수연은 유나와 함께 고시원 좁은 방으로 짐을 옮겼다. 유나는 자기 몸보다 큰 곰 인형을 안고 엄마를 따라 걸으며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자? 수연은 길가에서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김영호라는 한 사람의 생명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연은 매일 고시원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걸어 다니며 노인을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한 병원 로비가 발칵 뒤집혔다. 검은 세단 행렬과 함께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회장님, 어찌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병원장과 강 팀장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쓰레기라 부르며 멸시했던 노인은 사실 전 세계 미술시장을 좌지우지하던 태상그룹의 김영호 회장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병원의 설립자이며 오너인 것이다. 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기억을 잠시 잃고 방황하다 이 병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이곳에서 수연의 따뜻한 간호와 정성으로 기억을 되찾게 되었고 자신의 회사에 연락을 하였던 것이었다. 김 회장은 수십 명의 수행원 앞에서도 오직 수연이 사준 낡은 울 베스트만을 입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가장 먼저 병원 이사진을 전면 교체했다. 강 팀장과 행정과장은 환자 차별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너는 내게 3천만 원을 주었지만 나는 내게 내 남은 생 전부를 빚졌다. 내가 잃어버린 그 좁은 전셋집보다 훨씬 넓고 따뜻한 집을 지어주마.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이 살아나신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우리 유나가 할아버지 무지개 보러 가셔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김 회장은 수연을 의료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녀는 의술은 모르지만 환자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런 의지할 곳 없이 가난과 멸시로부터 혼자 어린 딸을 지켜야 했던 수연을 양녀로 삼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삶과 행복을 선물했다. 물론 혼자 외로이 살아야 했던 김 회장 자신에게도 사랑스러운 손녀와 딸이 생겨 지난날의 행복을 다시 찾은 기쁨이 있었다. 1년 후 병원의 이름은 유나 메디컬 센터로 바뀌었다. 이곳은 돈이 없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람이 없는 이름 그대로 선한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수연은 이사장이 되었지만 중요한 회의가 없는 날이면 여전히 물 빠진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병동을 살핀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으나 환자의 차가운 발을 망설임 없이 감싸쥐는 온기만큼은 그대로였다. 김 회장은 센터 앞 햇살이 잘 드는 정원 벤치에 앉아 수연과 유나가 뛰노는 모습을 화폭에 담는다. 그의 명품 슈트 안에는 여전히 보풀이 일어난 10,000원짜리 갈색 울 베스트가 입혀져 있었다. 그 어떤 비싼 수트보다 그 낡은 조끼가 그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다. 수연아,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지? 하지만 내가 내게 준 온도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기에 충분했단다. 김 회장의 붓끝에서 완성된 그림 속에는 더 이상 겨울이 아닌 찬란한 봄날의 새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